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생물 파트에서 동물체의 어떤 구성과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생물 파트는 외우면 되죠. 외우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업하고 나서 반드시 다 외우고 나서 선생님한테 점검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여기서는 동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구성 단계 셈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세포 제일 작은 거 있죠.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원래는 기관, 개체예요. 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관계는 동물에게만 있는 거예요.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 식물한테는 기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혹시나 몰라서 자, 보세요.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식물은요. 세포, 조직계, 기관, 개체예요. 알겠어요? 자, 식물은 세포, 조직계, 기관, 개체. 이 식물이에요. 자, 식물의 어떤 구성 단계랑 동물이 약간 다르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같이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죠.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 이게 동물이에요. 알겠죠? 동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 기준으로 할 거니까 동물 위주로 외워놓으세요.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 그리고 여기가 구성 단계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놔야 됩니다. 자, 세포가 있죠. 제일 작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란다? 세포라고 한다. 자, 세포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 제일 작은 건가 뭐 신경세포, 상피세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상피세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피세포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될까? 상피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상피세포. 얘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다? 상피조직.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알겠죠? 그러면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된다? 기관. 그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이면 조직. 뭐다? 비슷한 조직이 모이면 기관. 비슷한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 그 다 모이면 개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백혈구, 적혈구 있죠? 혈액 속에 있는 분들. 백혈구는 우리 몸에 있는 병균들 잡아먹는 애고 적혈구는 산소 운반하는 애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디에 속한다? 세포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놓으세요. 나머지 이제는 상피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다 말이고 결합 조직이 있는데 자, 결합 조직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혈액하고 뼈는 뭐다? 뼈, 지방, 연골 이런 게 이제는 결합 조직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혈액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면은 조직에 속합니다 해야 됩니다. 뼈도 어디 속합니까 하면 어디에 속한다? 조직에 속한다 해야 돼요. 뼈가 결합 조직인지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상피 조직이 이제 피부거든요. 그러면 피부는 상피 조직인데 그럼 피부는 조직에 속하는 거예요. 뼈, 혈액, 피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조직. 그러니까 혈액 속에 적혈구, 백혈구가 모여서 혈액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혈액이 세포보다 더 큰 단계인 조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피부, 혈액, 뼈, 그 다음에 근육 조직에서 무슨 근 있잖아요.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무슨 근자가 들어가면 근육이에요. 하면 얘들은 다, 얘들도 뭐다? 조직에 속한다는 걸 알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직보다 더 중요한 분이 물론 계시는데, 걔가 뭐겠어? 조직이 모여서 된 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는 애들 있죠. 우리가 이 단원에서 뭐를 배우느냐면 소화, 호흡, 그 다음에 순환, 그 다음에 배설을 배웁니다.
알겠어요? 소화, 호흡, 순환, 배설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의 우리가 여기서 배운 애들이 다 어디에 속한다? 기관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소화기관 할 때 우리가 위, 소장,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하잖아요. 알겠어요? 이 낮게는 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호흡에 속하는 거, 호흡기관에 속하는 거 뭐 있다? 폐, 그죠? 코, 이런 거 있죠? 폐, 코, 이거는 뭐다 말이고, 코를 솔직히 호흡기관 넣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폐, 코는 감각기관 넣어줘야 됩니다. 폐, 기관, 기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콩팥이나 이런 애들, 심장, 순환기관이죠. 심장이지, 순환기관. 알겠죠? 콩팥, 배설기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모여서 뭐 된다? 기관계가 되잖아요. 자, 이 보세요. 자, 이 기관입니다. 식도도 기관이고, 위도 기관이고, 소장도 기관이 낮게는 기관이에요. 근데 얘들이 다 뭉쳐지면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얘가 뭐다? 소화계 해가지고 어디에 속하는 애다? 기관계에 속하는 거예요. 폐, 기관, 기관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다? 호흡하고 상관있는 곳이에요. 그럼 얘를 폐 따로, 기관 따로, 기관지 따로는 호흡, 기관이에요. 근데 얘들 다 뭉쳐놓으면 뭐다 말이고, 호흡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순환기관에 대해서 조금만 볼까요? 순환기관에 보면 심장 있죠? 심장 있고, 혈관 있죠? 심장하고 혈관, 요 아들은 뭐다 말이고, 기관에 속하지만 얘들 모이면은 뭐다 말이고, 순환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조금만 따져보자. 백혈구, 적혈구는 세포예요. 그럼 백혈구, 적혈구 모은 게 피가 이제는 혈액이잖아요. 혈액인 조직이에요. 그럼 이 혈액이 흐르는 곳이 뭐다 말이고 혈관이죠. 그죠?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을 혈관이라는데 이 혈관은 기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혈관 이거는 순환기관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하고 혈관하고 똑같이 뭉쳐져 있어. 뭉쳐져 있으면은 순환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있는 기관계 그림 한번 보세요. 따로는 기관이에요. 근데 뭉쳐져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다 말이고 기관계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것만 조심을 하면 됩니다. 이 기관계가 뭐죠? 이제 우리가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순환계 다 합해가지고 뭐 다 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적혈구, 백혈구, 상피세포는 세포예요. 근데 상피세포가 모이면은, 뭐다, 상피 조직이 피부예요, 피부. 상피세포가 모인 게 피부잖아요. 그게 상피 조직에 속하니까 피부는 조직. 조직 중에서 무슨 조직에? 상피 조직에. 혈액, 뼈, 지방, 연골 이런 것도 다 조직이에요. 조직 중에서도 무슨 조직? 결합 조직. 그 다음에 골격근, 심장근 이런 거는 근육이에요. 무슨 조직? 근육 조직. 그죠? 이런 조직. 그 다음에 뭐다? 입 따로, 위 따로, 식도 따로, 소장, 대장, 폐, 기관, 기관지, 심장, 혈관은 기관. 그럼 얘들 다 뭉쳐진 게 뭐다? 기관계,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순환계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려기보다는 자꾸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지 안 까먹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보면은 영양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양소,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을 영양소라 그러죠. 뭐다? 영양소는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뭐다?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알겠죠? 모든 애들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거짓말이죠. 맞죠?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애를 우리가 뭐란다?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는 애는 요 세 개밖에 없어요. 탄단지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3대 영양소로서 에너지원으로 되고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물, 그 다음에 바이타민, 무기염류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은 뭐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물, 바이타민, 무기염류.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에너지원으로는 쓰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가 6개죠. 탄단지, 물, 바이타민, 무기염료 이 6개의 영양소가 있는데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 우리 몸은 맨날 그럽니다. 물단지, 무탄. 다시 물단지. 우리 몸은 뭐라고요? 물단지입니다. 물단지, 무탄.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 중, 영양소 중에 제일 많은 건 뭐다? 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무기염료, 그 다음에 탄수화물, 물단지. 우리 몸은 물이 66%예요. 탈수기에 빡 짜세요. 그러면 66%가 물이에요. 딱 나가요. 알겠죠? 자, 물단지, 무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단지, 무탄 66%. 우리가 탄수화물은 뒷달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의 구성 비율이 뒷달 적죠. 그죠? 우리 맨날 밥 먹잖아. 그죠? 구성 비율이 낮은 이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낮노? 이라면 우리가 탄단지가 3대 영양소 중 에너지원을 쓴댔죠. 그 에너지의 1순위가 탄수화물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뭘로 쓰인다?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여요.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런 말 들어봤죠? 왜 그러겠어요? 원래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내 몸엔 별로 안 남아있어야 돼. 근데 내가 탄수화물을 즉 밥이나 빵이나 밀가루 음식 억수로 많이 먹어. 그런데 얘는 에너지원으로 쓰고도 남아가지고 뭐단 말이고 얘가 내 몸을 구성하는 비율로 이게 탄수화물이 지방보다 오히려 더 높아져 버려. 그러면은 이제는 뭐단 말이고 아이고 죽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쓰고 남잖아요. 그럼 쓰고 남는 건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저장됩니다. 그래서 뭐다 지방 덩어리가 생기는 거야. 다시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의 1순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다 쓰입니다. 알겠죠? 다 쓰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뒷달 적다. 근데 쓰고도 남았다. 그러면 물론 지방으로 전환돼서 내 몸에 축적돼서 뭐다 지방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우리 몸은 뭐다? 물단지, 무탄. 기억하세요. 물 66%까지도 조금만 기억해 놓읍시다. 알겠죠? 자, 아까 지금 3대 영양소가 뭐랬어요? 3대 영양소는 뭐랬다? 탄단지라 했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소가 에너지를 낸댔죠? 3대 영양소가 에너지를 낸댔죠? 자, 449. 자, 뭐다? 얘는 1g당 4kcal 에너지를 낸다. 1g당 4kcal 에너지 낸다. 지방.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 같은 1g당 9kcal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딱 요 세 개만 에너지 내지 나머지는 에너지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계산할 때는 누구 거만 계산하면 된다? 탄단지만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는 3대 영양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탄수화물은 빵이나 밀가루나 밥이나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단당류, 이제는 나중에 우리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놔야 됩니다. 단당류는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고리로 되어 있어요, 쟤는. 육각형 모양 고리가 하나인 것을 단당류라 그러는데, 우리가 포도당, 엿당, 이런 게 있어요. 포도당, 엿당. 그 다음에 이당류는 고리가 2개짜리겠죠? 고리가 이렇게 2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알겠죠? 이당류는 포도당, 포도당, 엿당이 이당류예요. 포도당, 여기가 엿당. 그 다음에 여기가 많이 연결되는 것을 다당류라 그래요. 다당류에 이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녹말이나 글리코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셀로스 이런 거. 자, 근데 이거 단당류가 3가지 있어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3가지가 있는데 포도당 반드시 알아놓고요. 이당류는 엿당, 설탕, 젖당이 있는데 엿당 알아놓고요. 다당류는 녹말하고 글리코젠, 셀로스가 있는데 녹말 알아놓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소화시킬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탄수화물은 뭐가 제일 작은 단계다? 포도당이 제일 작은 단계죠. 그래서 포도당까지 쪽에서 내가 소화를 시켜가지고 흡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뭘로 되어 있다? 제일 기본 단위인 포도당으로 되어 있구나.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단백질은 고기 종류의 주로 많이 들어있는 거죠. 고기하고 뭐하고 콩, 고기, 두부, 그죠? 이런 거에 다 들어있는 거. 달걀도 마찬가지예요. 달걀 이런 거에는 단백질입니다. 살점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되죠. 왜? 얘들이 뭐 하는 거야? 효소와 그 다음에 뭐다 말이고 호르몬을 만드는 애예요. 생리기능 조절하는 거예요. 생리기능 조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장할 때 필요한 것은 뭐다 살점이 있어야지 키가 클까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세포가 뭘로 돼 있는 거야? 고기 그죠? 세포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단백질, 고기, 달걀, 그 다음 지방 종류는 기름 종류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 종류는 에너지를 제일 많이 냅니다. 근데 기름 종류인 건 당연히 알고요. 그 다음 견과류를 있잖아. 땅콩이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버터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다? 지방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지방은 또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또 뭐예요? 얘들은 저장돼요. 알겠죠? 피부에 이제 내장 지방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거는 먹고 남은 거는 또 저장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뒷담 많이 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먹으면은 안 됩니다. 원래 원칙은. 자, 그 다음에 자 에너지를 만들지 않는 치만 중요한 거 있죠? 물 뭐예요? 무기염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바이타민.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아까 물이 몇 퍼센트? 66%. 기억하세요. 알겠죠?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기능 조절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기능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몸 뭐랬어요? 물단지, 무탄이랬죠. 자, 다시 물단지, 무탄. 거기에 바이타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무기염류하고 바이타민은 둘 다 우리 몸의 뭐다 말이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거예요.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딱 차이점 딱 하나예요. 무기염류, 칼슘, 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아까 물단지 무탄이랬잖아요. 근데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니에요. 딱 요 차이점이에요. 자, 물 당연히 뭐단 말이고 체온 조절하고요 막 그럽니다. 자, 무기염류와 바이타민은 둘 다 생리작용을 조절하지만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만 무기염류는 우리 몸을 구성하지만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한 성분이 아니다. 알겠죠? 자, 일단 비교부터 딱 해놓고 나서 이제는 물로 한번 가봅시다. 물, 우리 몸에서 66% 제일 많지. 그제? 그 다음에 물 없으면 우리 체온 유지 안 됩니다. 체온 유지. 맞지? 땀 내고 그래야 되잖아. 더우면. 그죠? 그 다음에 뭐단 말이고, 영양소하고 노폐물 운반해야 돼요. 맞죠? 영양소하고 노폐물들, 이런 것들 다 운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무기염류는 뭐 안 됐어요? 몸을 구성하고 적은 양으로서 생리기능 조절을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두 개는 뭐단 말이고 내가 먹어야 해. 왜? 내 몸에서 안 만들어. 뭐라고요?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돼. 그래서 엄마들 무기염류나 바이타민 그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먹죠? 먹어야 해요. 알겠죠? 영양제 같은 거 안 먹어도 돼요. 야채나 채소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바이타민이나 무기염류가 충분히 섭취되기 때문에 영양제를 안 먹어도 되지만은 그런 거 채소 같은 거 싫어하면은 바이타민 같은 거는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왜? 결핍증 생겨요. 그죠? 맞죠? 자, 결핍증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무기염류에서 이제 무기염류, 칼슘 이런 거 있잖아요. 칼슘이 결핍되면 뭐예요?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생겨요. 그러면 뼈에 구멍이 숭숭숭 생기면 내가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확 부러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철분, 철이 부족해요. 그럼 뭐 생겨요? 빈혈 생겨요. 우리 헤모글로빈 같은 게 이제 철 가지고 헤모글로빈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다? 철이 부족하면 빈혈 걸려요. 그러니까 얘도 무기염류도 결핍되면 뭐 걸린다? 병에 걸린다. 자, 바이타민 결핍증 외워야 되죠? 자, 바이타민 A, 바이타민 A, AD, 우리가, 자, AD, EK, 이렇게 외우거든요. ADE는 지용성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기름을 잘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이타민 A가 결핍되면 야맹증이에요. 밤 눈이 어둡단 말이야. 밤에 잘 안 빈단 말이다. 비타민 D가 하면은 구루병이에요.
자, 구루병이 이제는 뭐다 말이고 곱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다 말이고 곱추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휘고. 알겠죠? 다리가 휘거나 곱추되는 거. E는 불임증입니다. 에 못 놓는다 이 말이에요. ADE 지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것은 수용성입니다. 그러면 B 시리즈하고 C 시리즈가 뭐다 말이고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B가 결핍된 뭐다? 각기병. 다리가 붓고 탄력이 없어요. 내가 피부를 얼굴을 꾹 눌리면은 어떻게 내가 튀어나오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탄력이 없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야. 다리가 붓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탄력이 없다. C는 뭐다? 괴혈병. 뭐다? 잇몸에서 피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괴혈병. 잇몸에서 주로 피가 나는 거. 수용성. 알겠죠? 자, ADE 지용성. 그래서 A가 많이 들어있는 거 보통 우리가 당근은 A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당근 같은 건 어떻게 한다? 기름에 볶아 먹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면 그 아들은 지용성이니까 얘가 기름에 볶으면은 얘가 내가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게 잘 녹아서. 근데 시금치 이런 애들은 보통 C가 이제는 많으니까 얘들은 물에 데쳐버리면, 물에 푹 끓여버리면, 그 물에 어떠는데, 시금치 가지고 있는 비타민 C, B나 C가 막 녹아 들어가니까 그 물도 마셔야 돼요, 그냥. 그 물에는 B나 C가 녹아 있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토책 보면은, 우리 선생님도 이거 많이 써먹는데, 바이타민 결핍증. 이게 눈이잖아요. 비타민 A, 눈, 뭐예요? 각기병, 야맹증. 각기병은 그거 아까 다리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말이고 잇몸에서 피나는 거 있죠. 이거 C. 뭐라고요? 괴혈병. 비타민 C. 괴혈병. 그죠? 그 다음에 뭐다? 여기가 B예요. 이게 피부가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B. 그죠? 그게 뭐예요? 들어가서 또 여기서 D. 구루병. 척추 굽는 거예요. 구루병. 그 다음에 E는 애 못나. 생식기 부분에 있는 거고. 그 다음 다리. B. 다리가 붓는 거예요. 이거. 그죠? 이게 뭐라고요? 각기병. B. B1. 애 못나. 불임증. 알겠죠? 이거는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모식적으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오래만 남아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죠. 그죠? A. 야맹증. 밤눈 어두워. C. 입. 괴혈병. 그죠? 비타민 C. D. 척추, 휘어, 구루병. 그 다음에 B. 다리 붓고 푹푹 들어가서 안 나와. 그 다음 E. 애 못나. 그죠? 그런 식으로 외웁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영양소가 아까 중에 보면은 자, 영양소 검출 중요합니다. 자, 영양소 검출은 죽었다 깨어나도 외우세요. 자, 우리가 영양소에서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아까 탄수화물에 보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댔어요. 그러면 다당류 대표가 누구냐면 녹물이라네. 녹말이 있고 단당류 대표가 이제는 포도당 있어요.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탄단지방. 그러니까 이 영양소 검출 중요합니다. 그죠? 에너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자, 녹말 검출하면 녹말은 아이오딘, 화칼륨. 좀 어렵죠? 아이오딘화 칼륨. 칼륨에 의해서 말이고 얘는 무슨 색깔로 변한다? 청람색. 자, 포도당은 베네딕트예요. 기억해야 돼요. 베네딕트 용액에 의해서 무슨 색깔로 변한다? 황적색.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베네딕트 반응은 반드시 가열해줘야 됩니다. 왜 가열해준다? 시간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예요.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얘가 말이고 이게 가열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천천히 나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알겠죠? 베네딕트는 반드시 가열해가지고 이제 해줘야지 빠르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녹말은 아이오딘과 칼륨이 청남색으로 돼요. 그러면 아이오딘과 칼륨은 원래 오리지널은 무슨 색깔이었다? 옅은 갈색이었는데 그 옅은 갈색이 청남색으로 되면 그는 녹말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베네딕트의 오리지널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인데 얘가 포도당과 만나면은 황적색으로 변해버려요. 자, 단백질 검출은 우리가 뷰렛 반응이랍니다. 알겠죠? 뷰렛 용액을 쓴다 이 말이에요. 자, 뷰렛 용액을 쓰는데, 자, 뷰렛 용액이 뭐냐 하면은 5% 수산화 나트륨과 화학식을 배웠으니까 이리 적어요. 그 다음에 1% 황상구리 섞은 것을 뷰렛이래요. 황상구리가 푸른색이 되다 보니까 뭐단 말이에요. 뷰렛 용액 자체가 푸른색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뷰렛 용액을 단백질하고 만나게 하면은 무슨 색깔로 변한다? 보라색이 됩니다. 보라색. 자, 뷰렛이 뭐라고? 5% 수산화 나트륨과 1% 황상구리 수용액을 섞은 것을 뷰렛 용액이라는데 걔가 보라색으로 변하면은 가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더라. 자, 지방은 주로 이제는 색깔이 굉장히 예쁜데 수단3가 빨갱이에요. 수단3 용액을 물로 얘가 빨간색인데 자세히 잘 쳐다봐야 돼요. 원래 오리지널 색깔이 빨간색인데 얘가 뭐다? 약간 뭐다? 선홍색. 엄마들이 말하는 꽃분홍 같은 거. 선홍색으로 변하면은 지방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색깔 알아놔야 돼요.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는 수단3도 하면 되고, 이제는 뭐다 말이고, 에탄올하고 이제는 물하고 섞은 데 있죠.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얘가 지방을 넣으면 뿌얘져요. 에탄올하고 이제는 물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지방이 이제 기름 있는 곳에 있잖아요. 얘 넣으면은 뿌옇게 흐려지면 가는 지방이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제 땅콩 같은 기름 있으면 흰 종이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면 얼룩 생기죠. 그죠? 지방은 흰 종이에 뭐다 말이고 문지르면은 얼룩이 생긴다. 얼룩. 그죠? 그러니까 지방은 검출 방법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맞죠? 수단3 용액은 우리가 구하기 힘드니까 에탄올이나 물 섞어가지고 뿌옇게 할 수도 있고, 흰 종이에 그냥 아싸리 문질러가지고 얼룩이 생기게 할 수도 있는데, 뭐다? 이런 식으로 검출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 방법 알아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베네딕트 용액에 의해서 황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포도당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중요하니까 엿당도, 알겠죠? 이당류 중에서 쌤이 한 개 외우랬죠? 엿당도 뭐다? 이런 식으로 베네딕트 용액과 만나서 황적색으로 변한다. 다른 당은 안 돼요. 포도당하고 엿당만 베네딕트에서 황적색으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기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고기에다가 뷰렛 용액을 넣으면은 묻히면은 보라색이고요. 과자 있죠. 과자. 비스켓은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비스켓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을 떨어뜨리면 청남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진한 남색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다? 버터에다 약간 녹여가지고 수단3 용액을 넣으면은 뭐다? 선홍색으로 쫙 변해버립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는 양파즙 이런 거 나오죠? 자, 양파즙은 뭐다? 달달하죠? 너는 맛없다지. 양파즙은 뭐다?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달걀은 뭐겠어요? 단백질이죠? 달걀 단백질. 그죠? 그 다음 밥 같은 거는 뭐겠어요?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검출을 쭉 해가지고 내가 뭐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 방법들 쭉 적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검출도 외워야 되지만은 또 뭐도 외워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결핍증도 외워야 됩니다. 이 파트는 무조건 다 외우면 되는 거네. 맞지? 간단하면 간단한 거네, 뭐, 보니까.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의 부지런함이 요구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외우세요.